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어제는 PK에 또 나란히 출격했습니다. TK 지역하고 PK 지역을 이 대선 후보들이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맞대결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자,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전날 공약한 산업은행 이전, 부산 이전이죠. 불가능한 공약이다. 이렇게 일축했고요. 대신 해양수산부, 또 1위의 해운 회사이죠. HMM을 부산 이전을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또 거제도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소환했습니다. 우리 이순신처럼 완벽한 승리를 함께 만들어 보자. 김문수 후보는 우주항공 집중 지원, 원전 확대를 공약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제철 자동차 조선 K방산을 만들어낸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증권거래세 인하 등 특별법 특구 조성으로 부산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두 후보를 또 모두 정조준했습니다. 양쪽을 때리고 있죠.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는 2등 이하를 할 수밖에 없는 김 후보보다 1등 할 수 있는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달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HMM, 이 해운회사 이전 공약에 대해서는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이 뻥인가, HMM 이전이 뻥인가 반문을 하면서 어설픈 괴짜 경제학,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했습니다. 대선 D-19일입니다. 자, PK 구의 경쟁에 나선 세 후보 또 현재 표심 어떻다고 보시는지 먼저 조상우 원장님. 표심이야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네. 전체적으로 여론의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보면 이제 사실은 PK가 우리한테는 좀 쉽지 않은 지역인데 네. 이제 좀 더 높게 나오는 지역도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조사도 있고 좀 낮게 나오는 조사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정도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도 보면 뭐 HMM 이전이 뭐 주주이익에 반하고 뭐 침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거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산, 거제, 경남 이쪽에 다 거점이 공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본사 이전은 등기 이전 정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핵심 인력들이 거기 이제 일부가 상주해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본사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법인세 할 주민세 납부 지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상당한 세수가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 고려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완전히 다 기반이 있고 사실은 부산에 별도의 기반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부산으로 그냥 완전히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임직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이 지금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느끼겠지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이제 갑자기 산업은행 이전 얘기가 이런 선거철마다 나오니까 그때마다 이제 산업은행 직원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하면 일단 현실성 있는 공약들을 좀 내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부처를 이전시킬 수 있는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 해수부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거점을 갖고 있는 대기업 그런 기업들을 거기에서 사실은 등기하게 하고 본사로 운영하게 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오령섭 변호사님은 부산이 고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조상우 변호사가 이제 부산 지역도 이제 지지율이 뭐 비슷하게 나온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 총선 때는 이 국힘이 압승을 또 거뒀던 데 아니에요? 그 사실은 뭐 PK 지역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의석수로는 압승을 했다 하더라도 또 판이 바뀌면 다시 또 지지율이 출렁일 수가 있어가지고 각별히 그 국민의 입장에서도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시장 선거에서 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예를 들어 TK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세라는 그 부분만큼은 아주 고정적인데 PK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출렁이고 그렇게 이 중요한 대선판에서 출렁여 버리면 그러면 선거를 완전히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김문수 후보도 너무나 집중해가지고 유세를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뭐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 이전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공약으로 했는데 결국 무산. 근데 그게 무산된 이유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이 된 거예요. 민주당이 입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산업은행이 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거를 계속 국민의힘의 그런 부산 지역 의원들은 발의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민주당이 결단을
해주면 될 문제고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내려가면 뭐 달랑 그 많은 그 노조원들이 뭐 반대를 하고 그런다는데 사실은 이미 부산 남구에 금융 인프라 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내려간 금융 기관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옛날에 대한주택보증 그런 회사들도 다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도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사기업인 HMM을 이전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명분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진흥기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지금 HMM 이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은행 이전. 근데 우선은 지금 PK 민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민주당에게는 지금이 기회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성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놓고 말씀드리면 지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경남 거제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56%를 얻어가지고 국민의힘보다 그렇죠. 18% 이상 얻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 득표가 유지되거나 조금 더 벌어졌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PK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양당이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산업은행 이전 같은 거야 뭐 법을 바꾸고 하는 부분보다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다 조정하는 부분에 좀 시간이 걸려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못한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민주당의 공약이든 국민의힘의 공약이든 다 나름의 의미는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과연 실현할 의지가 있고 한 번 뱉은 말을 지킬 신뢰가 있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의지와 신뢰를 누가 보여주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하는 말이 조금 더 신뢰는 갑니다. 왜냐하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의 일과 성과로 내보인 결과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보다는 훨씬 더 신뢰감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후보가 좀 난감해졌는데 얘 양비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둘 다 싫다 이걸로 가는데 그러면은 뭐 금융도시 좋은데 그러면 의석 3개 가지고서 그럼 어떻게 그걸 양당 다 싫고 그럼 본인들이 세석 갖고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느냐.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과거의 유행어들도 소환해가지고 언론에서 기사는 많이 뽑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기사 뽑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량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현실화시킬 것이냐. 전 거기에 대한 보관을 좀 더 내놔야 될 것이다. 근데 저는 뭐 새 후보가 다 PK 지역에 집중을 해서 대한민국의 인구 분산을 만들어내고 부산과 경남 지역을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그 공통의 목표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네, 문재인 부대변인. 네, 일반적으로 그 PK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저희 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간 것은 아무래도 지지율의 어떤 확장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의 어떤 방어, 이제 전통적인 저희 이제 유권자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 정당에서 나온 제3당 후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을 좀 PK에서 어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산 경제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경제 관련 좀 큼지막한 굿즈를 가지는 이런 그 공약들을 내세운 것 같아요. 사는 이전이나 또 HMM 이전. 저는 사실 뭐 실현성을 떠나서 부산에 사실 그런 인위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너무 지금 최근에 그 경제나 이런 성장률이 안 좋아서 왜냐면 다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각 후보들이 공약을 좀 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이제 아무래도 지지율이 그 양 당에 비해 낮다 보니까 조금 이제 네거티브를 했어요. 뭐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근데 저는 이런 것이 PK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PK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예전보다 저희 당의 지지세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어떤 희망, 보수 진영의 어떤 그 재건이나 또 우리 정당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게 뭐 김문수 후보가 무조건 2등을 한다는 식의 어떤 이런 발언들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민간 해운회사를 대통령 맘대로 움직이겠다는 거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이재명 후보 HMM 부산 이전과 관련해 직원 동의 받았다고 진짠가요 뻥인가요? 나중에 이거 조 부위원장이 한번 아는 내용이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사는 이전이나 HMM 이전이나 환심 사기용 같은 비현실적인 공약 맞다. 이준석은 대선 또 게임이고 공약도 베네핏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상대방 비하 말고 자기 공약을 얘기해라 이런 의견. PK 김상호 이재명 지지 선언 놀랍네요. 지지 선언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수 입장에서 봐도 가장 보수 후보로 적합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보수가 PK 출신. 일단은 김상욱 의원이 보수인지를 모르겠는데 자기가 보수 입장으로 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보수 입장으로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장 보수적이다라고 하면 글쎄 그 제가 이거를 뭐 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 그냥 어차피 그 김상욱 의원은 가실 길 가셨고 그래요. 그 가실 길 가는 과정에 그냥 자기한테 최소한 더 도움되고 이익되는 말이 뭔지 뭐 그 정도 생각하면서 말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런 분 울산에서 공천한 저희 당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저 예전 일까지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왜냐면 아니 이거는 제가 조금 감정이입을 하자면은 열악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정치 초년생들, 청년 정치인들 정치를 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변호사 생활 조금 했다고 울산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이분이 지금 뭐 자기 소신 있고 이런 건 좋겠지만 이재명 지지 이분 뭐 정치 얼마 했습니까? 이분 뭐 정치 이제 제대로 제도권에 와서 정치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당의 문제입니다. 우리 당이 누가 이런 분을 공천을 했는지 저는 제가 권한이 있었으면 정말 그걸 문책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아주 우려를 표하고 참 좀 말하기도 좀 그런 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댓글에 제가 나와서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 PK 지역의 정책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울산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광범위하게 이제 대선에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예, 뭐 본인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말 보수 정당이라는 기본적인 자세조차 못 갖춘 거 아니냐 이런 내외부의 어떤 지적들에서 결국에는 좀 젊은 정치인이 지금 국민의힘의 뭐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방향 자체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서 그냥 튕겨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의견을 내시는 거고. HMM 그거는 예, 동의를 받는 겁니까? 아니 뭐 HMM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무직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제 육상 노조가 있고요. 그건 이제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회원 노조라 그래가지고 예. 거기 선박에서 주로 근무하시는 그 노조 두 개가 있어요? 네,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긴 또 이제 한국노총 출신이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회원 노조 쪽은 찬성 쪽 입장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육상 노조 쪽은 좀 반대쪽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HMM은 국가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기업이에요. 그래서 산은이 사실상 최대 주주로 갖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상 국가에 의해서 살아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본사 이전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자체가 금융적 성격이 굉장히 그 전체적인 보면 강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산업은행법도 본점 아예 등기를 갖다가 등기 주소지를 서울로 명시해놨어요. 그리고 각 지점을 두도록 해놓은 건데, 적어도 이 HMM 정도는 그 지역 그 관련성이 굉장히 깊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산 지역에 내려가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그 기업에게 낫겠다. 단순히 사무직 노조의 관점에서 기존 기득권의 시각으로 회사에 대한 그런 운영을 그대로 뭐 지켜준다. 꼭 그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금 회사법원 도입이라든가 지금 당장 부산으로서의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과 특수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 그다음에 중재법원 도입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국제도시로서 국제향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나 제안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잠시만, 그 김상욱 의원은 민주당에서 빨리 가져가세요. 아니, 저희가 뭐 그거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분이 뭐 정식으로 입당 신청을 한 적도 없고요. 아니 근데 제가 왜 거부하세요? 아니 제가 이 논란을 보면서 왜 웃음이 나오냐면요. 지금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지신 두 분이 너무 격앙되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저는 뭡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있다가 나와서 사실은 지금도 저는 제가 보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는 보수야, 너는 아니야라는 거는 서로 쌍방이 규정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는 거고 평가자들은 국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얼마나 버렸나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엄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비대위원장하고 후보의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사과는 하면서도 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의 입이라고 하는 석동현 변호사를 지금 선대위에 자리를 주고 있는 그 정당이거든요. 그러면 보수의 가치라는 건 이동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금 국민의힘이 박차고
경계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 안에 서 있었던 뭐 저나 뭐 김상우 의원이나 뭐 저는 새로운 보수당으로 시작해가지고 국민의힘에 합당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법치를 버리고 온갖 그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짓을 해놓고서 그 당을 떠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네. 저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주제를 좀 넘어가 버렸는데 제가 김상우 의원 말 꺼내는 바람에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 정치인 한마디에 HMM 주가 난리법석 기업이 한마디에 이전이 가능할까 이런 의견. 부울경도 이제 변하자 제대로 일할 사람 좀 뽑아주자. 그래서 제가 HMM을 방금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오늘 9%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네요. 호실적도 있고 부산 이전 공약,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북구 강로 뭐 그런 게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네. 볼 때는 뭐 갑자기 주식이 오르는 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종의 정치 테마주로 편입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지. 아니 PK 정책으로서 PK 정책으로서 북구 강로나 예. HMM 문제를 건드리는 거. 근데 뭐 북구 강로나 HMM 부분 사실은 이전이 되면 부산은 좋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본사가 이전이 돼야 세수 문제도 생기고 근본적으로 산업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니까 그걸 뭐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절대 그러니까 아니고요. 좀 예. 정교하게 터치한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예. 산업은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하지만 네, 현실적 한계가 있는데 네, 어쨌든 민주당은 이제 그런 정책을 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는 정책에 대한 신뢰 부분인데 계속 논의되고 있었던 게 산업은행 이전은 사실은 그 민주당의 부산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몇 년째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공약이나 이런 해양수산부 지금 인천에 있는데 예. 그 인천에 그런 빼가지고 예. 가는 그런 걸 얼마나 신뢰도 있게 실행할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인천 시민들이 반대할까? 인천에는 다른 인프라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제약 뭐 그다음에 저기 뭐죠?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로봇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단 유치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돼 있어요. 예. 거기다가 공항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거기에도 항구가 있어가지고 중국과의 교역에 그 어떤 관문 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거기서 이른바 수도권 규제에서 좀 불필요한 규제 부분들만 걷어내면 인천은 그 자체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가 늙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예. 저희는 뭐냐면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방태, 그런 형태로 산업을 재배치하고 부처를 재배치하자는 겁니다. 네.